오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도전 2일차입니다. 자, 또 열심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 알러지, 피부 자극 등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 경우 화장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 속성은 뭘까요? 화장품 품질 속성은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레르기가 발생했대요. 알레르기 발생한 거는 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참고로 안정성은 흔들었을 때 갑자기 막 층 분리가 되거나 색깔이 변한다거나 안정하지 않죠. 그런 것을 안정성이라고 하고, 유효성은 효과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사용성은 발림이 좋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약효성은 양리작용에 대한 거라서 화장품에 해당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위해성, 문제가 해가 되는 게 해가 되는 거, 위반이 되는 해가 되는 것이 있는 성질을 평가하는 거죠. 이 발암성의 안전력이 1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비발암성, 발생되는 문제가 100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발암성 물질의 평생 발암할 수 있는 위험도가 1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해서 100이 아니고 100의 마이너스 5승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위험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죠. 또 3번 노출평가는 실험 및 문헌 연구로 독성 물질의 유해성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노출평가는 3번 문제 보시면 노출평가는 실험 및 문헌 연구로 독성 물질의 유해성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위험성 확인 단계입니다. 자, 4번 임산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거는 임산부든 어린이든 이 민감 집단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번 위험성 확인은 화장품 내의 농도, 사용량 등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거는 노출 평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해 평가 단계는 총 4가지 단계로 있는데 첫 번째 위험성 확인을 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에 2번째 위험성 결정. 이거 위험해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독성값이나 인체안전 기준을 결정합니다. 3번째, 노출 평가를 해요. 노출 평가 시에 이게 얼마나 위해 요소가 있는지 양이나 수준을 통해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4번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면 위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결정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도 결정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에도 결정. 자, 다음 문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영업장에 폐업할 때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인쇄물 서면 형태의 기록은 파쇄한다. 네, 맞고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네, 복구가 안 돼야 되죠? 네,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3번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맞고요. 4번 기록물, 그 밖에 기록 매체인 경우 소각한다. 맞고요. 자, 5번 인쇄물 서면일 경우의 사본을 제작 보관한다. 이건 아니죠. 1번하고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5번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중 얼굴과 손에 반점이 생기고 이와 비슷한 유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은 책임 판매업체는 뭘 해야 되죠?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뭔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책임 판매업자가 그거를 찾아내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먼저 제거를 할게요. 6일 안에 계획서 보고? 아니죠. 6일 안에 계획서 보고가 아니고 5일 안에 회수 계획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발견했어. 유해 물질, 유해 사례가 있는 걸 발견했어. 문제가 생겼대요. 이걸 발랐더니, 그래서 그거는 5일 안에 빨리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2달이 아니고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안에 그 제품을 회수해야 돼요.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 미음이 아닌 거 일단 제거를 할게요. 디귿 미음, 미음, 딱 하나 나왔네요. 2번. 기역, 니은, 리을. 그러면 식약처장한테 즉시 보고해야 되죠. 화장품을 식약처장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회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 회수계획서 5일 안에 제출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한 고객한테 부작용이 일어났대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취해야 될 조치로 바른 것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안 되죠. 네. 자, 첫 번째,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소비자한테 설명한다. 이거는 그 판매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맞아요. 이건 보고해야 돼요, 바로. 네.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한다. 이것도 판매하기 전에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4번, 혼합에 사용한 시설 기구를 점검한다. 네, 요거는 판매도 하기 전에, 이제 혼합하기 전에, 판매도 하기 전에 하는 과정이죠. 5번, 판매 내역서를 보관한다. 이거는 판매하고 바로 판매한 내역서를 정리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친구의 추천으로 주름 화장품 에센스를 썼대요. 근데 효과가 없고 알러지가 발생했대요. 알러지, 안 좋아. 알러지 힘들죠. 보기에 전성분을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에센스를 보고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이 리모넨, 벤질알코올 이런 것들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히알루론산하고 알부틴 이것은 알부틴은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이고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리모넨은 알러지 유발성분이죠. 벤질알코올은 보통 방부제로 사용이 되죠. 페녹시에탄올도 보존제, 방부제로도 사용되고요. 참깨 오일은 알러지가 없죠. 얘는 알러지에 대한 내용사항이 없는 성분이에요. 주름 개선 성분은 현재 없죠. 보습이랑 재생, 탄력 강화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네,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물질 중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다른 것은 이것은 자외선 차단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기자차, 유기자차. 네.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예요. 무기자외선 차단제. 또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데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있으면 얘가 흡수해서 여기에서 차단제를 만들어서 변환을 시키는 거고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있으면 자외선이 외부에서 오면 반사시켜서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기자차를 바르면은 빛이 반사되고요. 유기자차를 하면은 적절하게 흡수를 시켜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기자차를 찾는 것인가요? 유기자차를 찾는 것인가요? 네, 유기자차가 대부분 있는데 무기자차를 찾아라 이 얘기죠. 자, 무기자차의 대표적인 것은 티타늄 디옥사이드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호모살레이트, 에틸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아보벤존, 벤조페논 3 이것은 유기자차에 해당이 됩니다. 흡수시켜서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에 유해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게 유기자차입니다. 다음 문제. 피부에서 작용하는 효소 중에 효소의 반응을 위해서 구리가 필요로 하는 효소는 뭐냐? 구리가 필요로 하는 효소. 네, 그것은 티로시나아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티로시나아제는 버섯, 감자 등의 사과, 요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산화되면은 도파키논을 형성해서 효소로 변환이 돼요. 그때 구리를 포함하는 효소로 되는데요. 이게 멜라닌 합성 첫 단계이죠. 네, 그래서 멜라닌 합성할 때 중요한 효소로서 티로시나아제가 필요합니다. 요거의 답은 1번이고요. 네, 다른 걸 또 부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기서 콜라겐아제 그리고 젤라티나제 스트로멜라이신 이것들은
콜라겐 형성 효소예요. 그래서 아연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 영양제로 아연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엘라스티나제. 이것은 엘라스틴을 형성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속 이온이 없이도 스스로 형성이 되는 효소거든요. 네. 엘라스틴은 주름과 관련된 것으로 세포 형성을 해주죠. 세포 재생을 해줘. 세포 재생. 세포 재생에 효과적인 효소이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보통 나아신, 라이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작은 단위를 얘기한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용기 기재사항이죠. 용기 기재사항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이 있고 50ml 초과 제품과 이하 제품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1차 포장에 기입해야 되는 기재사항이 아닌 거 찾는 거네요. 네, 1차 포장에 일단 전성분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전성분은 1차 포장이니까 아니네요. 네, 그럼 미음을 하니까 제거하니까 다 들어가 있어서 1번이 일단 답이네요. 1번은 지금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용량, 중량 요것은 요 세 가지는 2차 포장에 들어가고요. 전성분하고 책임 판매의 업자 상호 요것은 1차 포장에 꼭 기재해야 돼요. 네, 50ml 이하면 용량이 크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1차 포장에 상호 그리고 전성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피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피부가 외부로부터 자극이 받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멜라닌, 이제 홍조 현상이겠죠. 홍조 현상 대표적인 게 피부가 뜨거워지면 발열이 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부을 수 있죠. 근데 흑화는 뭐냐면요. 염증이 생긴 다음에 나중에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염증에 의한 거라서 염증은 면역 반응의 일종이죠. 그래서 피부 자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세포 내 작은 기관 중에 호흡을 담당하는 것이 어딘가요? 1번 골지체, 2번 엑소좀, 3번 엔도좀, 4번 미토콘드리아, 5번 핵. 여기서 1번은 골지체라는 것은 물질을 저장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엑소좀은 세포가 이렇게 분할된 세포가 있으면 요 바깥에 있는 소체, 외부의 세포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표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소점은 아니고요. 또 엔도좀은 세포 안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세포와 세포 그 안에 있는 물질 그 안에 있는 또 작은 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막들끼리 연결이 돼서 물질을 서로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해주는 역할. 세포 안에서 물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세포죠. 호흡 관여세포. 그 다음에 핵은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죠. 유전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오늘 문제는 요거까지 풀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험 문제가 오늘
발췌한 시험 문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한 번 더 반복 학습하면서 외우고 싶은 거는 좀 외우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또 합격을 위해서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